트윈파크를 보시면은 최근에 25년 3월, 최근 진짜 최근이죠. 여기에 지금 얘가 이렇게 한강면을 끼고 있는 트윈파크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3월 28일 날 18억 7,500만원. 이게 지금 2012년도, 그러니까는 올해로 13년 차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13년 차. 13년 차 된 아파트인데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늘 비교를 하는 이 강 건너에 마포의 대장이었던 마레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레프 30평, 35평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레프가 2014년 이 트윈파크보다 2년 뒤에 이제 들어선 거죠. 2년 뒤에 들어선 아파트. 이게 이제 평수가 35평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월세 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9억 6,500 이렇게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났었고, 지금 17년도에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17년 2월 달에 매매가 8건이 있었고 전세가 14건 이렇게 있었고, 1월 달에는 매매가 8억 3천에 전세가 6억 3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17년 1월 달에 마레프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마레프. 그리고 여기 17년 1월 달에 여기 갭이 2억 정도 나네요. 갭이 2억 정도. 2억 정도 나는데 요 갭 2억이 제가 동일하게 17년 1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오늘 임장할 여기 트윈파크를 찍어서 똑같이 30평대, 여기는 32평입니다. 그래서 17년 1월 달로 가볼게요. 17년 1월 달에 17년 1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는 매매는 한 건이 7억 8천에 전세는 7억에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뭐 제가 뭐 하지 않아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지는 입주 실거주 관점에서 어느 게 더 낫냐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트윈파크가 훨씬 가성비 있는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조금 지금 현재도 비교를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해요. 뭐 그냥 무조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살 게 없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그러면은 트윈파크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다양한 방식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확실히 기회는 분명히 있다. 확실히 기회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봐보면 정확하게 이제 트윈파크 주변에는 상권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약간 초등학교 그를 두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트윈파크는 이 길 건너에 여기 횡단보도 버스 중앙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여기 영본초등학교를 가는데, 영본초등학교 가는 길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옆에 본동초등학교를 간다고 쳤을 때도 약간 그런 게 여기도 또 그렇게 길이 스무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사는 것보다 투자 쪽으로서의 매력도는 확실히
괜찮았던 지역 중에 하나다. 7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18억이 됐다라고 하니까 7억 8천 주고 사서, 그죠? 7억 8천 주고 샀는데 7.8억에 지금까지 뭐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18.7억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죠. 갭이 얼마? 8천. 갭 8천 투자에 해서 11억 차익,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투자가 다시 올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고점으로 향할 때 집값 안 떨어지지 않냐?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진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는 이제 개별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국지적인 변동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들의 지역들도 한번 챙겨보는 게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공공재개발 1차 본동. 아까 뷰가 그렇게 이쁘게 나왔던 그 지역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4년 7월 12일 기사입니다. 본동 47번지 SH형 공공재개발 순항할까 비례율은 107%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정비구역 지정, 여기 지금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임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있고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혼재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짓겠다. 그리고 임대 SH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대 비율도 일정 부분 있다. 비례율은 10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여기 안 되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시 이반 재검토가 가능하며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 시 이반 취소가 가능하다. 이날 SH공사 관계자는 작년 7월에 이반 제안을 했고 사업시행 지정 동의서도 같이 받았다. 고시 이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비구역 지정을 밟고 있는 단계로 반대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 동의가 만만치가 않은 도시 이곳입니다. 왜 그러냐? 이곳은 이 공공재개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민간, 통합, 지주택 등등등이 같이 물려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른 기사를 또 하나 볼게요. 민간으로 할게요. 흔들리는 공공재개발, 동작구 본동 민간재개발 요구 거세, 해제 사례 나올 경우 민간 추진 더 늘어날 듯.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47번지 1046가구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요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숭인 1169 금호동 23구역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지역도, 여기는 금호동 23구역도 마찬가지. 지주택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그냥 똑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반대가 심한데, 반대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은 여기 본동 같은 경우에는 40%. 2022년 토지 소유자 중 40%가 공공재개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 이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SH 입장에서는 본인들 사업 진행하는데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가 40%다. 반대가 40%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조합을 설립한다라는 이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40%가 나와버리면 75%의 동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개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SH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해보겠다, 민간으로 할게요, 이 바람이 거세다는 거.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이렇게 봐보니 분명히 앞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옆에는 흑석동 재개발, 또 이쪽은 봤더니
여기 보면 노량진 재개발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본동, 그리고 여기 바로 이렇게 대로가 있죠. 대로가 이렇게 이제 다리를 건너서 한강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가면은 노들섬을 지나서, 요 노들섬은 용산구죠. 동작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용산으로 연결되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또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은 여의도로 입도를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보셨던 거지만 노들공원이나 이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밑으로 한강으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곳 이렇게 되어 있는 주변 환경이 한강공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육신 역사공원, 노들 나루공원 등이 있는 지역처럼 공원이 많이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견의 재발견이죠. 왜냐면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매가가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죠. 여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실거주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은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레미안 트윈파크가 들어올 무렵에 비슷하게 9호선도 같이 들어왔는데 9년과 12년 이렇게 통과되면서 사람들 눈에 조금씩 더 눈에 띄고, 그리고 용산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회차를 합니다. 트윈파크 쪽으로 회차를 해서 이렇게 그 흑석동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 타고 오다가 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봤었으면은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놓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량진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스물스물 이 주변도 많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한강 그 지주택 개발, 여기 지금 허옇게 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붕 떠 있죠. 이거를 한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게 검색을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강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치니까 지역주택 조합 문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노들역 토지 확보율 95%라는 설명은 거짓. 그렇죠. 아직도 불 켜져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율 기망, 시공사 기망, 사업 지원 등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AI가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이 입지도 상당히 괜찮은 입지긴 한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자리는 좋으나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빠르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이게 한강지주택인데 이쪽 라인들 본동 인정시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엄청 지저분하게 이제 되어 있는 요 지역이,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변에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상도터널 위에 신동아도 있고요, 레미안도 있고요. 이런 아파트 사는 거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8평, 33평을 보니까는 지금 최근 거래가는 없는데 최근 거래가 한 10억 선이 되고 있어요. 10억 선. 그래서 이제 10억 선인데 이거 괜찮을까? 477세대 레미안 30평대 얘도 12억 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더니 트윈파크는 아까 전에 18억 7천. 확실히 평지와 역세 근처가 확실히 다르죠. 그럼 얘네 그러면은 17년 1월 달에 얘네 얼마였을까? 17년 1월 달에 5억 3천이고 4억 6천입니다. 갭은 7천만 원. 갭은 7천만 원.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트윈파크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똑같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7천만 원, 7천만 원. 근데 트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트윈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트윈은 8천이었어요. 8천 놓고 이렇게 되느냐? 7천 놓고 이렇게 되느냐? 요게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비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갭이 8천 넣고 얘는 지금 삼성 레미안은 7천 넣고 7천 넣고 지금 12억. 그때 매가가 5억 3천. 5.3억 5.3억에 12억 255억. 그러면은 차익이 얼마냐? 6억 9천.
6.95, 갭 7천만원. 제갈림을 왜 안 샀을까요? 제갈림 이때 갭 투자하고 있었는데 트윈파크를 샀으면 좋았을 뻔했죠.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임장을 하면서 주변 지역을 지금 둘러보면서 노들력도 무시하면은 안 될 지역 중에 하나다. 또 단점이면서 장점인 게 뭐냐면 여기 상권이 없습니다. 상권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상권이 없는데 이 상권 없는 데가 전체가 개발이 되면서 조금 상권이 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을 꼭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